제가 그러면 이제 야구 데이터에 대한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머니볼의 허실이라는 이제 파트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영화에서 말하지 않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2회 더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짧게만. 네. 자, 피터 브랜드라는 캐릭터 나왔었는데 이제 현재 뉴욕 매츠 부사장인 폴 디포디스타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원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실존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고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했던 캐릭터가 피터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오클랜드의 구단주는 원래부터 긴축 재정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피터 브랜드가 등장할 때부터 했던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좀 다른 것, 영화와는 좀 다른 것, 혹은 말하지 않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스카우터들과 빌리빈이 굉장히 마찰이 심한데 실제 빌리빈을 인터뷰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카우터들과 단장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정 싸움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거의 몸 싸움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주먹 다짐까지 하는 정도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참고한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그 도서에서 초반부에 매트릭스랜다. 머니볼의 이런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놓고 못 보고 있었는데 빨리 봐봐야겠네요. 사셨어요? 네, 집에 있어요. 저 이거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야구 기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아직 못 보고 있었는데 봐야겠어요. 번역서인 거죠? 네네네, 번역서이고요. 일본 쪽 번역서였던 것 같은데. 일본? 글쎄 아니 우리나라 야구 전문가 분께서 번역하신. 그러니까 번역한 원서가. 아니 원서는 저 미국에서. 미국에서 했어요. 네네. 작가가 벤저민 바우어와 앤드루 짐발리스트. 다른 책인가? 아니야, 어디서 샀어? 벤자민이 일본인일 수도 있지. 잘하셨어요. 좋다 이거 괜찮네. 한 번 더 줬다. 벤저민우 바우머. 벤저민우. 자, 그리고 혹시 이번 방송을 들으시고 좀 야구와 야구 데이터에 좀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 몇 가지 이제 웹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저 김정준의 야구스타에서 같이 방송하고 계시는 이제 동아일보 황규인 기자님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kini.kr이라는 주소거든요. kini.kr. 황규인 기자님께서 워낙 스포츠에 조예가 깊으신데 특히나 야구에 대해서는 장난 아니세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블로그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때에 잘하는 선수들 집합 이런 것들 막 재밌는 분석도 많이 있고요. 뭐라고요? 웨어울프요? 그들은 늑대인가 아닌가 막 이런. 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인류에 출루하는 법 20몇 가지 이런 것들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접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에 세이버 매트릭스 실험실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저는. 하여튼 여기에 가시면은 또 재밌는 야구 데이터에 대한 실험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구공사소라는 서비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경쟁 팟캐스트죠. 팟캐스트도 운영하시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있거든요. 야구공사소, 야공소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가셔도 재밌는 콘텐츠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세이버 매트릭스는 대부분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사람들이 지표를 발굴하는 형태로 지표에 대한 공유 같은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는 아니고 득점 기여율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이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죠. 만들어진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물을 봤더니 좋더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HR 하시는 분들께서 꼭 이걸 좀 공부하셔도 좋겠어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시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오토ML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승률을 Y 값으로 놓고, 그러니까 타겟, 그쵸. 결과 값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때려박아서 그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낼지를 오토ML한테 퍼부어 줄 수 있죠. 퍼부어주면 그동안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도 뭔가 사실 분리해야 되지만 왜냐면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기록들이 있고 걔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베이스인 애들만 넣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머신러닝 관점에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면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된 피처가 뭐라고 불러지면서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이 있나요? 궁금한데?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충분히 있을 법한 가수.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쪽을 숫자 관심 있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이미 논문이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시도가 있으면서도 야구가 좀 재밌는 이유가 그게 아무리 그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치 선수들이 등장하는 게 되게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기는 져야 돼. 근데 그 어마어마한 타자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 잘 던진 투수여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저 투수가 갑자기 실수를 연발해서 뭐 루가 다 찼어요. 3루까지. 뭐 볼넷이던 몸에 맞는. 근데 어마어마한 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걸 또 쳐가지고 홈런으로 넘겨서 뭐 4점을 내서 역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이 주는 승률이 89%, 뭐 99% 이렇게 니네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순간에 역전되는 게 또 야구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피처가 어떤 느낌일 거라면 이겠거냐면 승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겠어를 타겟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를 들어 선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걸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득점 기율 같은 거 말고 뭔가 이상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지표가 뭐가 있을 텐데 그게 애인의 외모 이런 거? 영화에 나왔잖아.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발 사이즈 뭐 이런 거 그냥 뭐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지. 모를 일이지. 뭐 어쨌든 그쵸, 그냥 그쵸. 그렇게 해서 나온 무언가 아니면 그걸로 만들어진 조합된 무언가로 인해서 평가했을 때 효과가 좋다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잠깐 스쳐가면서 봤던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직관적이지 않은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도대체 지금 무슨 공식이야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그 결과치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네. 그걸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야구에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약간 전통 통계적인 느낌? 그러니까 그쵸. 인과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아예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하고 상관만 있어도 오케이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야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이기를 요구하고 그거를 더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건 여전히 과정에 있는 거죠. 시장이니까요. 저는 야구를 볼 때 가장 재미를 느끼는 단순한 통계학적인 요소 혹은 데이터적인 요소는 기대값인 것 같아요. 기대값. 항상 기대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 타자가 들어서면 데이터가 타자의 많으니까. 타율은 3할 2푼 1, 2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번이 치는 때가 아닐까? 기대를 하는 거죠. 투수가 나왔는데 방어율이 막 0점대예요. 그러면 점수 안 주고 막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랑 야구의 엔터테인먼트랑 섞어보는 건 대부분 기대값이거든요. 승률과 타율, 뭐 방어율. 네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선수들의 몸과 이런 걸 떠나서 제일 많이 엔터테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 예를 들면 만루의 상황에서 잘 치는 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루가 되게 부담스러운 타석이거든요. 네네. 점수를 내면 엄청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데 내가 병살이라도 치면 투아웃이 되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은퇴를 했지만 이범호라는 타자가 말루 홈런 통산타율 되게 높은 거예요. 말루에서 홈런 비율이 지금 역사상 최고야. 그래요. 근데 뭐 특정 구단의 어떤 선수는 말루마다 못 쳐요. 음. 본인의 실제 타율보다 한참 못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값을 되게 즐겨서 보거든요. 와 말루에 이제 이범호 나왔으면 말루 홈런 칠 거야. 뭐 실제로 또 쳐.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를 유지시켜주는 건 어떤 팬들의 관심과 팬들의 참여라고 보면 선수들의 몸값에 쓰는 변수들은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몸값이 이 변수 때문에 높아요라고 막 그게 재미 요소가 되긴 또 힘들 거라는 거지. 너무 이상한 변수가 들어가면. 재미가 그러니까- 목적인가 예측의 그러니까 조화패가 목적인가. 조 과장님이 확실히 야구 팬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재미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니까. 제가 무슨 프레임으로 던져도 다 야구 팬으로서 대답하시네요. 왜냐면 이건 전 스포츠니까. 조 과장님한테 중요한 거는 재미. 네, 왜냐면 재밌어요. 야구 보니까. 팬으로서 재미.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던진 건 빌리빈 단장으로서 어떤 관점일까로 누가 얘기를 한 이기게 거였거든요. 만들 건가. 네, 내가 어떻게 싼 선수를 비싸게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점에서 던진 혹시 거였거든요. 이런 관점 아닐까요? 조직에서 혹은 비즈니스에서 뭘 고민하더라도 결국은 고객 가치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근 감독은 그게 아니라며. 아니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님은 팬들은 승리를 원해라는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감독의 입장하고 또 구단의 입장은 다를 것도 같아요. 근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야구는 팬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리그가 되게 수준이 높은 그런 어떤 리그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이저리그 구단 선수들이 팬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늦게 끝나는 경기를 해도 소년 팬이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사인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아는 거지. 중계할 돈을 내고 표를 구입하고 굿즈를 사고 열광하는 사람들 팬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유는 다 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쇼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보는 거. 아니면 야구가 재미없으면 안 보겠지. 그러면 이제 타겟 변수를 재미로 놓고 모델링을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예, 아이폰의 열정 그러니까 점수 어떤 만들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경기를 거죠. 어떻게 운영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는 저는 그게 더 재밌다.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흥행하게 연장이 하는 없이 거. 끝까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한을 둬서 무승부를 끝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흥분하고 재밌어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음. 야구 전체를 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연간 이렇게 12개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즌이 끝났을 때 12개월은 12개월은 아니면 한 9개월 정도, 뭐 6개월 정도 시즌이 끝났을 때 그 해에 관중이 얼마나 들어오냐도 그 해에 얼마나 흥행이 있었냐라는 그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저는 의사결정은 다 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지금 야구판은. 전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른 얘기 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관점 포인트는 네. 분석가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터하고 빌리빈이 하는 행위들이 일반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용하게 할 건가? 네. 이게 이 빌리빈의 방식으로 가능한 건가? 이걸 다 아작내가지고 성과를 보여주면 그럼 사람들이 믿을 테니까. 내쫓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반장 정도 됐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에서 다 잘라 이런 거지 뭐.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비슷한 사람만 거죠. 뽑은 거지. 네. 구단을 그러니까 이 구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VC한테 물갈이를 싹 해버리는 이런 게 가능할까? 저도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빌리비는 아마 처음에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도입하자마자 빵 터질 거라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았고 모두가 수용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터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 데이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욕심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이 우리 대표가 좋아하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히려 전제를 하고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막 선수를 막 방출시키고 막 이러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강한 드라이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내가 이거를 믿는다면 이 방식을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믿는다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내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강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돈을 버는 거는 분석가인 피터가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빌리빈이거나 사실은 오히려 구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 버는 건 분석가가 아니구나. 사업가가 돈 버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 금전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괜찮은 방향인가? 원래 이걸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하고 그건 기술을 부리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내가 머신러닝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내 현업 업무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머신러닝을 익히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취업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도입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취업을 하니까. 잘할 수 있는 거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이 된 다음에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건 조금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인원이는 완전히 다르게 가야 돼요. 직장인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가서부터 얘기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 모든 스킬이 마찬가지죠.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네. 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 하나를 따더라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술 자체에 열광하는 문화가 과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취할 만한 태도인가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기술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다고요? 인간의 종이 달라요. 사고하는 체계가. 지금 대부분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직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인간의 종이 달라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나는 사업을 못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딱 만났을 때 느꼈어. 사업가하고 기술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태도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랑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이 완전 다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머신러닝을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건 거죠. 도구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머신러닝은 사실 우리 무역 시대에 무역으로 성장하던 시대에 영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영어도 머신러닝도 다 시작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머신러닝 다 영어로 돼 있다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죠. 예. 그다음에 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데이터는 과연 믿음의 대상인가? 믿음의 대상? 네, 여기 감독이 그 분석하는 피터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이 방식을 믿냐? 그러니까 피터가 100%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믿는다는 게 어떤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이제 스스로 정리한 거는 데이터를 믿는다는 것하고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믿는다는 것하고 이거는 다르다. 의사결정의 방식이. 네, 의사결정의 방식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피터가 데이터를 믿는다고 얘기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뭔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딱 그대로 정리했네요. 네가 지적할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피터가 처음에 주차장에서 이제 빌리빈한테 그 야구 철학을 얘기할 때 하던 이게 기존의 기득권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고 정했다는 거. 라는 걸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일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혹은 상사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그냥 믿어도 되는 거냐? 데이터 믿자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연히 모든 데이터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그냥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어찌되었든 데이터 기반으로 내 경험 직관 말고 이걸로 의사결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저 이게 뭐 종교처럼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죠. 둘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빌리빈만 있었어도 안 됐고 피터만 있었어도 안 됐을 텐데 그죠? 피터가 있고 피터를 믿어주는 빌리빈이 있었고 빌리빈이 적절한 역할과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됐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지금 들어요. 빌리빈이 우리 사회에 일단 많아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잘생긴 들었어요. 사람이 더 브래드 피트처럼. 아니 그래야 브래드 피트처럼 생겨야 욕해도 멋있고 화내도 멋있고 사람들 잘라도 멋있고. 그래야 데이터 쓰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고 쓰는 거지. 아니 브래드 피트가 막 CEO인데 나와가지고 와 우리 데이터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이 얘기? 미안합니다. 끊으라고. 좋아해가지고. 아니, 전에 방송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데이터로 안 나오고 자기의 감으로 결정하는 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감각의 사람인가 싶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안 보고 확신할 수 있지? 자기 감만으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근거 없이 하는 무서운 행위여서 자기가 다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김 팀장님 지금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내가 임마 오래 살아봐서 알아 임마. 아니 이 얘기를 무섭지 않아요? 꼬리 물렸다가는 우리 밤샐 것 같아서 연장 12회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 우리 패널분들 멤버분들의 그 한 번씩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김 팀장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데이터 내 야구를 떠나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 빌리빈의 심리 묘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찾아보니까 이 각본을 에런 소킨이 썼더라고요. 에런 소킨. 진짜요? 네. 누군지 그 몰라. 웨스트윙과 뉴스룸의 그 에런 소킨. 뉴스룸. 그래서 웨스트윙. 그걸 듣고 나니 그래서 재밌구나 하는 생각이 그분이 들더라고요. 대사를 기가 막히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거든요. 뉴스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가슴에 꽂히는 명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그 빌리빈 부인으로 나오는 여배우 있잖아요. 네. 그분이 로빈 라이트라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하우스 오브 카즈에 그 부인. 네. 진짜요? 네. 그 대통령 부인으로 나오는 사람. 그분이에요? 네. 그 카리스마 장난 아니거든요. 그분. 재밌었어요. 영화에서 몇 번 안 나오는데? 안 영화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나오는데 몇 번이 안 카리스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하나도 공감이 안 간다. 뉴스룸은 정말 재밌고 뉴스룸 맞아, 진짜 맞아. 장난 아니에요. 하우스 오브 카즈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죠. 웨스트윙도 장난 아닙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제가 재미없게 본 것 같아요. 미드 전문 방송. 넷플릭스의 첫 번째 자체 제작 드라마인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는데 저는 재미없어요. 일단 에론 소킨이 만든 거는 믿고 봐도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지? 빌리빈이 굉장히 영화에서 예쁘게 나오지만 결국 미신을 믿는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보면 야구 치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피터를 믿는 거지 데이터를 믿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피터의 방식을 믿었지 피터의 방식이 뭔지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가 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갖고 있어까지만 믿었지 그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야로 믿은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조직원을 믿어주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현 상세를 리더가 따질 게 아니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구현 상세 부분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기였을 거란 말이죠.
사람을 보는 거죠 리더는. 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에서는. 왜냐면 그러니까 영화죠. 빌리빈도 선출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구현 상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그쵸. 사람이야. 누구보다 잘 알죠. 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참 쉽지 맞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맞게 본 것 같네요. 빌리빈은 미신을 잘 믿는 사람이다. 맞아요. 점성술사였다. 아, 저는 보면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일단은 너무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 재밌었고 저도 머니볼 사실 보긴 봤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이제 최 반장님께서 잘 중요한 장면들 위주 정리해서 재밌었는데 빌리빈이 미친 사람 평가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시대에는 그렇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장난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단하지 이단아. 근데 우리 조직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가끔. 근데 시대가 지나고 그 세월이 지나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저 사람이 옳았다라는 게 어떤 커먼센스가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 시도한 사람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절대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게 가려고 하다가 처절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자르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게 좋게 갈 수도 있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걸 내걸지 않았나.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안 묻힐 수는 없다. 네, 저는 그 정도 했으니까 물론 영화지만 그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됐다. 그 정도 했으니까 영입됐다. 다른데 원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조직에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문화를 바꾸고 누가 얼마큼의 신념을 갖고 있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애가 되게 중요한데 이 머니볼을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행동에 옮겼다. 자기가 무슨 욕을 먹든 캐스터가 비판을 하든 너 다시는 감독도 못하고 단장도 못할 줄 알아라고 겁박을 주든 저는 그거 하나가 되게 여기에서 남겨진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준비하신 최야구님. 네. 네, 최야구입니다. 네. 두 가지로만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변명 같은 거. 제가 야구도 데이터도 둘 다 이렇게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은근히 떨려요. 저희끼리 뭐 친하듯이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오류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듣다 보니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잘라내지 않고 방송할 테니까 좀 많이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매트릭스에게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프로야구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을 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면 요새 방송사들이 앞다퉈서 통계 자료 많이 보여주거든요. SBS, KBS 뭐 어디든 할 거 없이 통계 자료를 되게 많이 보여주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핸드폰 놓으시고 통계치를 하나씩 말해줄 때마다 이게 무슨 통계인지를 이게 무슨 수치인지를 보면서 야구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피타고리안 승률 이런 거 나오면 나 찾아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막 BABIP, WHIP 막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이제 근데 지표들이 나오는 지표들을 들으면서 저 지표가 과연 저 숫자면은 어떤 의미일까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야구 자체도 재미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내려고? 네, 아니. 지금부터 뭐라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다시 그러면 5부로 우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구 데이터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현업에서 HR에 대해서 데이터도 다뤄봤고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 야구에 대해서 데이터도 다뤄봤는데 앞으로도 단순히 데이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이나 분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죠? 너무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면 사실은 좀 공감도 많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더 우리 삶이랑 가까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피부에 와닿는.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 혹시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의 데이터 분석 사례 같은 것도 궁금해요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만약에 저희가 조금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면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모셔야지 이제 한 분. 타로 카드와 데이터. 그렇죠. 네, 김 팀장이 집에 가면 맨날 하는 거. 네. 점성 원카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없는 쌀점으로 주식 예측하기. 쌀죠. 우리 빨리 마무리합시다. 되게 땡기는데 그거? 저희는 그러면 더 재미있고 네.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I'm just a little girl lost in the moment. I'm so scared, but I don't show it. I can't figure it out. It's bringing me down, I know. I've got to let it go and just enjoy the show.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